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100배의 이익을 창출하는 다독의 기술 레버리지 리딩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책인데요. 일본에 있는 기업가예요. 기업가인데 책을 1년에 400권 이상 읽는 분이래요. 정말 바쁘시고 그 상장된 회사의 이사이기도 하고 어쨌든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십니다. 많은 책을 내서 지금까지 50만 권이 넘는 책을 판매한 그런 다독가입니다. 로또보다 복권 사는 것보다 매년 400권의 책을 읽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자기 정말 바쁜데 매년 400권씩 읽는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읽는 책은 이른바 비즈니스 서적인데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권 읽는데요. 물론 나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생업을 따로 갖고 있는 몸이다. 즉 시간이 남아도는 처지가 아니란 말이다. 그런데도 어째서 이렇게 책을 많이 읽는 걸까? 나는 독서를 투자 활동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독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이다. 그것도 말할 수 없이 큰 이익이 돌아오는 남는 장사다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책이 중요한 건 알겠지만 너무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라고 얘기한대요. 하지만 실제로는 책을 읽지 않으니 시간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뼈 때리는 말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부자들, 성공한 기업가들이 책을 많이 읽고 있어요. 그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도 갖고 싶은 능력이 속독하는 능력이다 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 지식과 노하우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응용하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일이 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일을 빠르게 끝낼 수 있는 노하우를 책을 통해 얻어서 많이 쉴 수 있다는 거죠. 적게 일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렇듯 공평한데 생활 수준이 제각각으로 불공평한 데는 무언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자신만의 요령과 노하우를 쌓아 효율성을 높이지 않으면 매일 정신없이 바쁘기만 할 뿐 책을 읽을 시간과 기력, 체력이 남아나질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요, 나만의 노하우로만 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일이 비효율적으로 돼요. 왜? 나만의 노하우는 제 기껏해야 38인데 38년간 그냥 내가 알던 것밖에 없죠. 내가 많은 책을 통해서 40살 먹은 분의 지혜, 50살 먹은 분의 지혜, 기업을 여러 개 운영하신 분의 지혜, 여러 권의 책을 쓴 분의 지혜를 얻으면 되게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의 노하우로 살기 시작하면 돈이 모이고 돈이 벌리는 마법이 생깁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한테 맞는 몇몇의 애독서를 찾아 그것들을 반복해서 꼼꼼히 읽는 편이 낫질 않느냐고 반문한대요. 하지만 이 책에서는 누적 효과를 중시합니다. 내가 자주 이용하는 서점에만 한 달 사이에 새로 발간되어 진열되는 비즈니스 서적만 해도 500권에 이른다. 한 달에 비즈니스가 500권만 나올까요?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과연 내가 돈을 벌고 싶다. 그럼 돈에 대한 책을 한 달에 몇 권 읽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 세상에는 돈에 대한 투자해서 돈 버는 법, 사업해서 돈 버는 법 책이 몇 권이나 나올까요? 그 중에 내가 얼마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목표는 하루에 한 권이지만 우선은 일주일에 한 권씩만 시작해서 조금씩 가능한 범위로 확장해 나가면서 실천해 보기를 권장한다라고 해요. 어떻게 갑자기 하루에 한 권씩을 읽겠어요? 그죠? 천천히 조금씩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책을 이렇게 빨리 1년에 400권씩 읽을 수 있는 비법에 문제 해결의 힌트 찾기를 강조합니다. 확실한 목적 의식이 있었기에 쓸데없는 부분을 읽지 않고 넘어가 포인트를 빨리 집어낼 수 있었다. 책을 전부 읽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태어나 처음으로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경매 중에 지금 지분 경매를 하려고 해요. 땅의 일부를 사서 수익을 내려고 하면 경매책 10권, 20권을 쫙 펼쳐놓고 지분 경매만 봅니다. 내가 유치권에 대해서 알아보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분 경매 위주로 찾아봅니다. 제가 아기를 키워요. 제가 임신을 했어요. 아기를 낳을 거예요. 근데 아기가 태어나면 뭘 해줘야 되는지, 이 아기가 돌 전까지 엄마가 뭘 해주면 좋은지를 볼 때는 육아서에서 돌 전에 관련된 육아 부분을 집중적으로 봅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고 싶으면 보고 아니면 안 보는 거예요. 이렇게 목적 의식을 가지고 쓸데없는 부분을 패스하면 됩니다. 내가 아기가 이제 막 태어날 건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미리미리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누가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대요. 인간은 책을 통해 타인의 일생을 단 몇 시간 안에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그러니 책을 읽어라. 평생토록 끊임없이 공부해라. 네, 책을 읽고 공부하면 타인의 인생을 정말 빠르게 우리가 습득할 수 있습니다. 몇 생을 사는 방법, 몇 생을 산 사람처럼 될 수 있겠죠. 책을 읽지 않은 비즈니스맨은 마치 연습 하나 없이 갑작스레 시합에 임하는 운동선수와도 같다. 인류 선수일수록 매일 훈련은 거르지 않는데요. 근데 연습을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느는 것처럼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실전에서 이용 가능한 기초가 탄탄해진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교육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가난하고 책을 여러 사람이 돌려보고 그럴 때, 우리 집에 식구가 많아서 뭐 여러 명이 봐야 될 때, 아버지의 귀한 책을 뭐 아들이 낙서하는 거 힘들었겠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상식에 벗어나야 된다고 해요. 책에 표시하고 선을 긋고 메모하고 페이지를 접는 등 이런 행위는 다독하는 방법에서 당연한 것들이다라고요. 저도 지금 이렇게 밑줄을 색깔해서 그었죠. 자, 이렇게 더럽히면은 뭐 중고로 판매하거나 남에게 선물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를 위해서 막 낙서라면 있죠. 밑줄을 그을 만한 유용한 부분이 적은 쓸모없는 책들은 가차없이 버린다라고 해요. 그리고 본래 잠시만요. 핸드폰 소리 좀 끌게요. 깜빡하고 이걸 안 껐더니. 네. 밑줄을 그을 만한 부분이 적은 책들은 버리래요. 그냥. 본래 자신의 페이스대로 천천히 읽지 않고 읽기 전에 이 책은 이 정도의 시간 안에 끝내자 하고 시간 제한을 둔대요. 뭐 1시간 만에 다 보자, 2시간 만에 다 보자, 3시간 만에 다 보자. 나의 속도대로. 저도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읽거든요. 가급적이면 몇 시까지 책을 보고 그 시간부터 뭐 밥을 하고 몇 시부터 뭐를 해야지라고 하루에 그 타임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세워라 내워라 읽고 오늘 읽다가 내일 읽다가 모레 읽다가 이러면 늘어집니다. 늘어지면 더 기억이 안 나요. 지금까지 전문 서적을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사람이 속독을 한다고 하자. 속독을 통해 과연 그는 어려운 전문 서적의 내용을 전부 이해하게 될까? 그는 그저 이해하지 못한 채로 빨리 읽는 것일 뿐이다. 속독을 배울 필요가 전혀 없다. 라고 합니다. 저도 속독에 대해서 전혀 욕심이 없어요. 내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무조건 빨리 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충 볼 부분은 빨리 보고 좀 집중할 부분은 깊이 보고 이렇게 속도를 다르게 해가면서 읽을 수 있어요. 본인이 돈으로 구입한 책일수록 본전은 찾아야지 혹은 100배만큼 이익을 얻어야지 라는 생각이 강하게 작용하여 그만큼 진지하게 독서에 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선물 받는 책이 굉장히 많은데요. 선물 받은 책이 감동 깊었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돈 주고 산 책을 와 대박이다. 귀하게 얻은 책일수록 귀한 줄 압니다. 저는 이것을 본전 효과, 뽕 뽑기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뽕을 뽑아야겠다. 내가 이거 10,000원 주고 샀는데 뽕을 뽑아서 읽어야지. 10,000원의 이익을 얻어야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양을 읽었으면 그만된 것이 아닌가? 일의 바탕이 되는 기초 체력이라고 할 만한 것을 제대로 익혔다면 이후에는 그 바탕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라고 나 자신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뭐 1000권을 읽었는데 그만 읽어도 되나? 다 아는 내용 아니야? 비슷하지 않아?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상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도 언젠가는 구닥다리 취급을 받을 운명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대요. 마케팅이나 경영 분야에서는 새로운 것, 더 좋은 방법이 끊임없이 탄생합니다. 하지만 다독을 하면 세상에 뒤처질 걱정이 없다고 해요. 뒤처지기는커녕 세상의 움직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 예측까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 마케팅, 경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이나 이 책을 한번 추천해 주세요. 당신 지금은 잘 나가고 있지만 책을 너무 읽지 않아요. 이렇게 독서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또 미래를 잘 대비하면서 사업을 잘 해나가면 어떨까요? 누군가는 평생 사업을 잘하고요. 누군가는 잘하다가 쫄딱 망합니다. 쫄딱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지 못할 때 이제 망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는 뭐 이 분야 최고야. 나는 잘해. 나는 인맥이 빵빵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이 들어서 조금 무너지시는 경우도 있어요. 경제 위기와 함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독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함께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적게 읽으면 또 위험한 점. 단 한 권의 책만을 읽고 그 저자의 의견이 전적으로 옳다고 착각해버릴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 다독을 한다라고 해요. 저도 한 가지 책을 믿진 않거든요. 여러 가지를 보고서 두루두루 나의 어떤 주체적인 사고력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둡니다. 마치 의료 현장에서 한 의사의 진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2명, 3명에게 다시 진단을 받는 세컨드 오피니언, 서드 오피니언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우리가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뭐 암이라든가 그런 게 걸렸을 때 다른 의사한테 가서 조금 더 높은 상급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떤 책을 고르면 좋은가? 책 고르는 법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고르는 것은 투자 물건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천력을 길러주는 책은 자신에게 맞고 이해하기 쉬운 책이다 라고 해요. 비즈니스에 도움을 주는 것은 이론보다는 실천의 노하우다. 그러므로 교양형의 책보다는 경험형의 책을 골라야 된다. 별표할게요. 경험이 있는 책이 좋습니다. 교양형이란 학자나 연구자가 쓴 듯한 실무와는 동떨어진 채 이론만을 중심으로 한 연구서와 같은 책이다. 그런 책은 두껍고 가격도 비싼 경우가 많다. 경영학과에서 대학에서 다루는 그런 이론 책 그런 거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타인의 성공 체험에 지렛대를 바치는 것이 독서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레버리지 리딩입니다. 저는 여자였기 때문에 어떤 남자들 책보다는 여자가 투자한 책, 여자가 사업한 책, 여자가 강사된 책, 여자가 작가된 책 이런 주부들의 책이 저한테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서로 공감할 것도 있고 나도 저런 사람과 비슷한 상황이니까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책을 고르는 방법 여러 가지 중에 저랑 똑같은 부분이 있어서 별표를 해보았어요. 직감으로 고른다. 많은 분들이 책 어떻게 골라요? 유라 작가님 추천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직감으로 고릅니다. 자신이 재미있다고 느낀 직감에 따라 선택하는 방법이다. 본능의 몸을 맡겨 선택한다.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을 때 그 영양소가 부족할 때 그 음식이 땡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책이 땡긴다는 거는 그 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임신, 육아, 태교 이런 책을 전혀 보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은 임신, 육아, 태교 책이 너무나도 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옳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읽는 책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시는 책을 보고 성장하시면 됩니다. 내가 읽은 책을요, 다른 사람에게 권하면 정말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김유라 TV를 다른 사람에게 권하면 정말 좋습니다. 자, 뭐가 좋을까요? 같은 책을 읽으면 서로 같은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너무 다른 사람과 의견 다툼을 하며 살기보다는 나랑 생각이 딱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배우자, 내 가족이 나와 딱 생각이 같다면 얼마나 평화로울까요? 자신이 읽었던 책을 다른 사람에게 권해서 좋은 점은 같은 책을 읽음으로써 서로 공통된 인식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미래를 예측한다거나 식습관을 바꾼다거나 같이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계부를 어떻게 써서 절약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할 때 생각이 같으면 아주 쉽게 이루어집니다. 함께 좋은 책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근데 책을 읽어봐 라고 하면 상대방이 바빠, 나 회사 다니잖아, 스트레스 많잖아 하고 안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가장 좋은 게 김유라 TV처럼 이런 유튜브 채널을 툭 던져주는 거죠. 자기야 요즘 이런 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있었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봄으로써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익이 있습니다. 또 책을 고르는 방법. 출간 정보에는 증세 횟수를 나타내는 몇 쇄라는 표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 맨 뒤에나 맨 앞에 쪽에 저자랑 설명과 같이 이 책 어디 있나 한번 볼게요. 맨 앞에 있을까? 맨 앞이나 맨 뒤에 있거든요. 그럼 몇 센치 한번 볼게요. 이거는 여기 보면은 이 앞에 깨알 같은 글씨로 써 있어요. 이 책은 초판 1쇄입니다. 1쇄. 1쇄예요. 이제 기왕이면은 여러 권의 책 중에서 잘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는 10쇄, 8쇄 이렇게 찍혀 있으면 책을 여러 번 했다는 얘기죠. 이 횟수가 많다는 것은 책이 많이 팔렸다는 뜻이에요. 많이 팔린 건 이유가 있겠죠. 그죠? 뭔가 좋으니까 입소문도 나고 했겠죠. 이런 방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공한 경영자가 쓴 책을 읽을 때는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읽으면 좋대요. 그냥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책을 왜 읽지라는 목표를 정하려고 합니다. 목표를 한 문장으로 정해볼게요. 예시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모방할 수 있는 점을 가능한 많이 찾아본다. 지금 내가 경영 노하우 뭐를 모방하고 따라할까? 자, 또 한 번 다른 예시입니다. 실제 대화 속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의 밑줄을 긋는다. 내가 화법, 화술에 대한 책을 본다 라고 할 때는 내가 이 문장을 대화에 사용해야지. 육아서를 봤다. 그러면 이 엄마가 한 말을 나는 우리 애한테 해줘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밑줄을 긋는 거예요. 책장을 펼치기 전에 미리 그것을 정해놓느냐 마느냐에 따라 이해의 속도와 뇌의 흡수율이 현저하게 다르다라고요. 공감 1000% 하겠습니다. 목표 있게 책을 읽은 사람이랑 뭐 유명한 사람이 추천해줬으니까 읽어봐야지, 베스트셀러니까 봐야지 하는 거랑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자, 제한 시간을 설정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부분들이 마치 이 책을 제가 쓴 것과 같은 공통점을 많이 느낍니다. 전 항상 몇 시까지 책 읽어야지 이런 게 있었어요. 왜냐면 시간이 무한정 있지 않잖아요. 애도 봐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항상 시간이 얼마든지 있다는 생각이 들면요. 읽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읽게 되어 도통 독서의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맞아요. 시간이 무제한 있으면 책 많이 읽을 것 같죠? 안 읽습니다. 시간을 정해놔야 빨리 읽고 빨리 끝냅니다. 그래서 몇 시까지 다 읽는다는 식으로 제한 시간을 설정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해요. 자, 중요하지 않은 나머지 페이지에 매달리는 일을 피해줘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가라고 해서 그 페이지에 멈춰 있어요. 그 한 페이지에 막 10분, 20분을 허비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새로운 책의 중요 포인트를 넘어가라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만 찝고 넘어가면 되지 막 다 일일이 무슨 교과서 공부해서 수능 보듯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 안 가면 다음엔 다시 보면 돼요. 레버리지 리딩은 어디까지나 투자 활동이므로 단순히 책을 많이 읽는 차원을 떠나 자신의 과제, 목적,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해요. 완벽주의를 버릴 것, 그것이 제일 첫걸음이다. 이 책 전체를 내가 다 이해하겠어. 이게 완벽주의입니다. 그런 분들은 다독을 하지 못합니다. 완벽주의 버릴 것, 다른 말로 하면 그지같이 읽을 것. 그지같이 읽으세요. 남이 물어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도 좋습니다. 읽긴 읽었는데 무슨 내용이었지? 좋은 내용이었어.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저는 오랜 시간을 그래 좋은 책이었어. 감동이었어. 뭔가 머리에 얻어맞은 느낌이야. 그냥 이런 것만 남았었어요. 이 작가님 뭔가 좋아. 그냥 그 정도? 오랜 시간 그랬습니다. 몇 년간. 항상 재고를 유지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항상 읽지 않은 새 책을 30권 정도 예비로 준비해둔다. 그렇게 하면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별표할게요. 자, 읽지 않은 책을 수십 권을 준비해 놓으세요. 이거는 저의 독서 노하우이기도 합니다. 저도 지금 한 50권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책을 만지면서 이건 나쁘지는 않지만 지금 이거 읽을 기분이 아니야. 지금 머리가 아픈데 경제 이런 거 보고 싶지 않아. 그럴 때가 있어요. 나의 목표와 현재 안고 있는 과제에 맞지 않는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우리 애가 너무나 요즘 공부 잘하고 착해요. 그러면은 훈육법, 애기 학습법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 아이가 아파요 갑자기. 그러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 병 안 걸리는 법 이런 거에 관심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자연치유법. 그래서 내가 현재 오늘의 어떤 과제에 딱 땡기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선택하려면 책이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뭔가 오늘 인간관계가 엉망이었어. 그럼 인간관계 잘하는 법 이런 게 땡기겠죠. 오늘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친구가 자기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했어. 그래서 부글부글 끓어요. 그래서 나 오늘은 투자 공부하고 싶어. 이럴 때가 있어요. 경제 공부할래. 그때는 이제 그런 책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읽고 싶은 책이 다릅니다. 이 저자분도요, 책을 많이 읽어봐야 다 잊어버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동안 많이 읽었던 분들도 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다 다이어트 방법 우리가 다 알고 있대요. 그냥 책 읽어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이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포인트를 메모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실행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를 메모하고 실행으로 옮기기만 하면은 이 책을 온전히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책을 읽고서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옮겨오고 실행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하루에 1만 원으로 살아보자. 한 달에 30만 원으로 살자. 저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물론 힘들었지만 했어요. 왜? 나는 포인트를 메모했고 그걸 실천을 한 거죠. 책을 읽을 때는 일주일에 한 권 읽자라고 목표를 정해놓은 적이 있었고 그 목표를 종이에 딱 써서 붙여놨어요. 보이게. 그리고 어떤 날부터는 제가 너무 피곤하고 건강이 안 좋아져서 오후 2시에 낮잠을 자야겠다. 낮잠을 자면 좋다는 책을 본 적이 있었는데 낮잠을 잘 때마다 죄책감이 굉장히 올라왔었어요. 게으른 사람이야. 너는 집에서 전업주부인데 무슨 낮잠까지 자! 막 이런 마음이 올라왔어요. 근데 낮잠을 자보기를 선택을 하고 낮잠을 실제 자봤더니 상쾌하고 머리가 맑고 아이들에게도 더 잘할 수 있었고 뭔가 이런 거 책을 볼 때도 더 잘 흡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틈나는 대로 잘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잠 자려고 이동하는 차 안에서 낮잠 자려고 면허도 계속 따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독서를 하고 메모하고 실천을 해보시면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레버리지는요, 적은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창출하는 기술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책을 통해서 레버리지 해보시겠습니까? 김유라TV가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